화려한 뭐 호텔이나 그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서울만 하지만 호텔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요. 네. 실제 저희 학생이 가서 짧은 기간에 졸업을 하고 와서 지금 여기 5성급 호텔에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바스테이션 구독자 여러분. 안전하고 깨끗해서 유학하기 좋은 나라 싱가폴.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싱가폴 유학에 대해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싱가폴 유학 전문가 대릭쌤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싱가폴 유학이라고 하면 네. 사실 잘 모르다 보니까 예, 예. 싱가폴엔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부분 좀 저희가 정리 좀 해드려야 돼요. 네. 싱가포르 가시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학이 NUS라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가 네. 있고 난양공과대학, SMU, SUTD, SUSS라는 학교가 있고요. 네. 또 다른 시스템이 저희는 그냥 편하게 싱가포르 사립대학교 시스템 말씀드리는데 네. 쉽게 이해하시려면 송도에 가시면 글로벌 캠퍼스 혹시 있는 거 아시나요? 아, 들어봤던 것 같아요. 송도에 가시면 한 캠퍼스 안에 뉴욕 주립대, 조지 메이슨, 유타 대학 등 미국 대학교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이런 시스템을 싱가포르는 그 40년 전에 적용을 했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립재단이 카플란이라는 사립재단이 네. UCD라는 영국 대학교, 머덕이라는 호주 대학교, 여러 나라 대학교를 가져와서 한 건물 안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네. 또 혹자들은 대릭쌤 거기 학원 아니에요? 왜 막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학원이라기보다는 그 대학에서 필요한 강의만 가지고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약간 그 다른 각 대학마다 유명한 과목이나 네네. 유명한 학과 이런 걸 넣어 놓은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속된 말로 그래요. 그 한 건물 안에 다 있기 위해서는 탁자 있고 네. 교수님 오시고 노트북 있으면 강의 가능한 학과 위주로 들어왔다 말씀드리는데 그건 저희끼리 하는 얘기고 네. 싱가포르는 철저하게 시장 중심이에요. 아. 싱가포르이 다국적 기업들이 많고 외국인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립대학 시스템을 차용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반대로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럼 그 학교들마다 유명한 전공은 뭐가 있을까요? 국립대학교 쪽을 보시면 싱가포르 국립대학이나 난양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종합대학이에요. 네. QS 랭킹으로 전 세계 15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는 아시아의 하버드가 NUS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모든 전공에서 국립대학 계열은 강점을 가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럼 사립대학교들은 어떤 네. 전공들이 있어요? 사립대학교는 대표적인 전공들이 경영학과, 네. 그리고 일부 대학들은 엔지니어링, 공과대학이라든지 일부 사이언스 계통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싱가포르 네. 학교들만의 예. 이 장점이나 자랑할 것들이 있을까요? 잘하는 게 너무 많은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대비 명문대학 학비가 정말 저렴합니다. NUS 같은 경우는 학비가 1년에 투션 그란트라는 정부 장학금을 받으면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숙사비가 한 350만 원 정도 됩니다. 두 끼 포함입니다. 미국 뭐 예를 들어서 저에게 UC 바클리 같은 네. 경우에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인데 보통 잡비 빼도 한 7천만 원 생각하셔야 돼요. 사립대학 가면 한 1억 정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네. 거기에 대비 상당히 저렴하고요. 또 싱가포르 자랑이라 한다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투션 그란트라는 정부 장학금을 줍니다. 이게 장학금이라면 우리가 공부도 잘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걔네는 너 받을래? 네, 받을래요. 딱 클릭하는 순간 합격생의 저가보는 한 95% 이상은 싱가포르 정부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요. 근데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거이긴 하지만 네. 싱가포르 졸업 후에 너 싱가포르 남아서 3년간 취업을 해야 돼 라는 규정이 포함됩니다. 속된 말로 꼬시는 거죠. 꼬시는데 좋은 거는 뭐냐면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그만큼 자신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우리 정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학 계열 나왔는데 취업을 못한다고? 그걸 이해 못해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하나 학부모님들이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좀 노셨나요? 그쵸. 공부하기보단 네, 이제 좀 막 술 마시고 놀죠. 근데 싱가포르 정부 학교를 가시잖아요. 네. 못 놀아요. 그 아이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대릭쌤, 너무 힘들어요. 왜 날 여기다 넣어놔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학교 학부모 1학년 입장에서 때. 보면
학교에서 공부 시켜주잖아요. 그게 왜 시켜주냐면 이 투시형 그란트를 받고 3년간 취업을 한다라는 게 네. 본인 노력 안 하면 좋은 데를 또 취업 못 해요. 그쵸.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전 뒤로 그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죠. 좋은 스트레스다.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예. 이제 영상 보면 네. 학생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니네 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사실 제가 네. 학교에서 예. 그 교환학생 온 싱가포르 학생이랑 네네. 수업을 들어봤는데 예. 그 학생이 영어도 쓰고 중국어도 많이 네네. 쓰더라고요. 예. 그럼 학교에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돼요? 당연히 영어입니다. 이게 좀 사람들 오해하시는데 싱가포르 가시면 중국계 사람들 너무 많다 네. 보니 중국어를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공용어는 영어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중 언어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내가 그 사람한테 다가서 영어로 하면 영어로 대답을 해주고 중국어를 쓰면 중국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강의는 영어로 하냐? 네. 영어로 합니다. 실생활에 왔을 때 네. 예를 들어 저희가 그래요. 남학생들한테 여자 꼬셔라. 꼬시려면 중국어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좀 더 이제 친근감도 있고 하니까 공부만 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 나라 문화를 배우러 가니 네. 모든 강의와 공부는 영어로 하되 중국어를 좀 도전해라라고 말씀드리죠. 그럼 학교에 입학할 때는 그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네. 따로 공인 어학 성적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네, 있어야 됩니다. 이거 좀 나눠서 좀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지금 계속 드리는 국립대학교 계열 네. 거기는 딱히 토플이나 아이엘츠 제출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공인 점수 제출 안 하냐? 그게 아니죠. 그럼 훨씬 더 상위 윗단계인 SAT나 IB 전형이나 그걸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굳이 토플로 제출 안 해도 돼 이런 개념 생각하시면 되고 말씀드리는 홍도 글로벌 캠퍼스 같은 그 싱가포르 사립재단에서는 최저 입학 기준이 있는데 뭐 내신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토플 IELTS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한 5.5에서 6.0 사이가 최소 입학 기준이라 보시면 돼요. 제가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따로 어학 점수가 없더라도 입학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더라고요. 혹시 싱가포르에도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 있을까요? 네, 이 부분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NUS 동남아에 하버드. 네, 하버드는 어학연수라든지 파운데이션 없겠죠. 싱가포르 사립대학 쪽으로는 내가 영어를 정말 못해. 그래도 가시면 됩니다. 그럼 어학연수를 통해서 뭐 학교마다 다르지만 2개월, 10개월 사이에 어학연수를 하셔도 되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 고등학교 다니시러 못 다녔어요. 뭐 고등학교 1학년 자퇴해요. 사립대학교는 가시면 돼요. 그 파운데이션을 거쳐서 어학연수를 거쳐서 본과정 들어가시면 되고 하버드는 고1 자퇴하면 못 가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럼 현실적으로 이제 그 동남아의 하버드 들어가기 되게 어려울 것 같단 말이죠. 네, 어렵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한 100명 정도가 싱가포르로 유학을 떠난다 하면 사립대랑 국립대 입학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를 다니잖아요. 국제학교에서 200명 정도 아이가 공부를 하면 NUS에 지원 가능한 점수대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예요. 그중에 또 한 반 정도만이 합격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국제학교란 틀 안에서 한 국제학교에 있다면 한 5%나 3% 안에 정도는 들어가셔야 현실적으로 입학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명이 손잡고 딱 비행기 타고 내려서 분류합니다. 그러면 루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졸업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럼 파운데이션 시작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희는 IELTS 성적이 없는데요. 그럼 영어 과정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IELTS 성적도 있고요.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럼 이쪽 전공 오셔야 되는데 대학 중에서 내신을 보는 대학도 있고 보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신이 좀 괜찮다 싶으면 SIM이라든지 PSB 지원 가능하신 거고요. 입학은 쉽지만 졸업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본교랑 동일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영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미국에 공부하는 아이들만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졸업이 어렵고 만약에 그 대학이 정한 졸업 학점을 맞으시고 졸업 점수가 좋다. 그럼 취업은 거기서 또 한 번 전쟁을 치르긴 하지만 유리한 형국에 올라갈 수 있다라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실제 이 사립대학교의 대학 생활은 어떤가요? 우선은 좀 사립대학교 시스템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학원 가서 설명을 들으시면
아니 어떻게 싱가포르 사립대 2년 만에 졸업해요? 그럼 전문대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신 그렇죠. 분들이 꽤 많으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과정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 방학을 짧게 네, 짧게 해서? 방학이 없어요. 아, 없어요? 예. 대신에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면 한 일주일 정도 쉬어요. 기말고사 끝나면 한 열흘 정도 쉬고요. 네. 그리고 거기도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좀 쉬어야 되니까 네. 한 3주, 4주 방학이 나옵니다. 아, 크리스마스에 오히려 3, 4주 정도의 방학이 나오는 거예요? 네, 보통 종강을 한 12월 초나 11월 중순에 끝나고 시작이 1월 초에 하신다 보시면 돼요. 아, 그럼 방금 예. 말씀하신 게 2년 만에 끝난다고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사립대학들은. 근데 이 뭐 영국이나 호주에서 이제 이 예. 대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데 네. 거기는 사실 2년이 아니잖아요. 네, 3년이나 4년 과정이죠. 네, 그럼 이 3년, 4년 과정에 대한 학위를 2년 만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국 본교학이랑 동일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4년제 학위지만 네. 여름방학, 겨울방학 싹 드러내면 네. 공부하는 기간은 24개월 내지 26개월밖에 안 나옵니다. 그쵸.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3년제예요. 네. 6학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붙여서 1년에 3학기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공부가 정말 힘들어요. 그럼 싱가포르에서 이 학과는 싱가포르이 최고다. 막 이런 학과가 있을까요? 네.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릭쌤이 판단할 때는 네. 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질 것 같아요. 첫 번째 파트는 싱가포르나 홍콩 가면 뭐가 생각나세요? 화려한 뭐 호텔이나 그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서울만 하지만 호텔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요. 아. 그래서 호텔 경영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 저희 학생이 가서 짧은 기간에 졸업을 하고 와서 지금 여기 5성급 호텔에 근무합니다. 두 번째 아까 잠시 말씀해 주신 금융, 화려한 다국적 기업의 뭐 투자은행, 경영학과도 하나의 기술이 필요한데 기술 필요한 분야가 어카운턴시랑 회계 분야예요. 아. 그리고 그 회계 분야 중에서도 ACCA라는 영국 공인회계사 과정이 싱가포르 사립대학교에 들어와 있어요. 아.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면 거기 매달려서 하셔야 돼요. 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좀 추천해 드리는 건 컴퓨터 사이언스 계열. 국내에서 하는 친구들은 국내 베이스예요. 그쵸. 이 한글과 영어가 어순이 차이 나듯이 네.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영어 베이스로 배운 친구와 한글 베이스로 배운 친구랑은 나중에 보면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쨌든 영어로 베이스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하고 현지 취업에서 배운 학생들이 한다면 그 친구들 한국에 들어와도 상관은 없겠죠. 한국어 베이스가 돼 있으니까. 내가 이과 성향이 있고 컴퓨터 네. 사이언스 정말 하고 싶어. 네. 그러면 추천해 드립니다. 대신 되게 힘듭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유학을 간다고 하면 돈을 빼놓고 생각하기는 그렇죠.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예. 학비는 어느 정도 드나요? 학교. 일단 국립대학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네. 좀 스킵을 하고요. 네.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릴 때 입학서부터 졸업까지 네. 평균적으로 한 3,500만 원 내외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거기서 이제 뭐 지내는 기숙사 비용이나 네.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그 가격인 건가요? 아니요, 이건 순수하게 학비고요. 학비. 생활비는 저희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학부모님들한테도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 기숙사비, 네. 그 식비, 자기 생활비, 교통비가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120에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금액 보이시죠? 네, 네. 여기. 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유학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네. 싱가포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네. 이후의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네. 개인적으로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음.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학부모 마음, 저도 아이들과 네. 둘이니까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서 좀 좋은 데 가자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 아이들 100% 다 안 따라와요. 그래서 그쵸. 저희 객관적으로 저가 느끼는 자료에 따르면 보통 10명이 가면 한 명 정도가 원하는 직장, 네. 원하는 직장이라 하면 우리가 말하는 다국적 기업 내지는 대기업급 취업하는 것 같고요. 한 두세 명 정도가 그 밑에 한 중견기업 있는 데에 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5명, 6명들이 되게 곤란한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해놓고 좋은 데 직장을 가고 싶어 하면 안 되잖아요. 국내랑 마찬가지로. 그쵸.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은 대부분 국내로 다시 유턴하거나 거기서 좀 정신 차린 애들은 네. 좀 더 밑은 그 직업을 찾아서 가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공부 좀 하시라고요, 좀.
네, 오늘 이렇게 싱가포르 대학으로의 유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릭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대릭쌤 싱가포르 대학 나온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저는요 순수하게 여기 학력고사 보고 네. 들어간 세대고요. 전 2002년도에 회사에서 주재 파견으로 싱가포르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전 생활을 하다가 아이들 키우면서 개인 사업을 좀 하고 네. 있다가 2014년 말에 한국으로 다시 넘어오면서 저희 해운유학원에 조인해서 네. 지금은 진학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더 자세한 싱가포르 유학에 대해서는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싱가포르 조기 유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